이제 두 번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닉네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빵 또 뒤에 가로치고 빵 또 먹어? 아, 빵 또 먹어? 그래서 라고, 빵 또 와. 예. 빵 아, 또. 빵 또. 아. 제가 한번 사연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해왔어요. 아, 아마도 스땡땡땡. 네, 그렇죠, 그렇죠. 혹은 이땡땡.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카페를 그만두고 당시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해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걸 알고 사장님께서 제가 일하면서 마셨던 음료에 대해 절도죄로 오. 신고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 거는 사실 뭐 제 예. 경험상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 힘들 때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먹는 건데. 분명 사장님께서 네네. 마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없어 막막합니다. 아. 하지만 네. 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신고한 것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 일이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을지에 대한 거예요. 주휴수당을 받는 건 제가 일한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네요. 참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사실 우리 청년들이 조금 달리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무겁게 해석을 해서 좀 참고 견디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또 교육자들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도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주 그렇죠. 저 네네. 같은 경우도 군대를 이제 갔다 와서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떠한 좀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아요. 있어요. 이게. 무조건 웃어야 되고 네네. 무조건 이해해줘야 되고 관대한 형이 되고 관대한 오빠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저를 좀 부자연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위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가정이나 어떤 편안한 장소에 가면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갑자기 빡치고 막 제가 받을 건 다 받아야 맞는 거라고 한 행동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 싶어요 라고 사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본인이 무엇인가 좀 억울함을 당해서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없는 것처럼 넘기고 그냥 본인이 당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참 청년이 마음이 착하네요. 그죠?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착함의 기준에 대해서 네네. 많이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것 같아요. 착함이란 기준이 무조건 참는다는 것 뜻하지는 않는데 그건 아니죠. 조금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네네. 이 타이밍에서 네. 살짝 좀 제가 궁금한 게 네네. 혹시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이 사장님은 정말 나빠요.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전단지를 이렇게 전한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예.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면서부터 프린트물을 계속 붙여두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전사님도 등산을 해봐서 알겠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위험해요. 또 맞아요. 한번 넘어지면 완전 꽈당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꾸당꾸당 했는데 그걸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줄 수가 없다. 좀 더 아니.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게 광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광고를 요청해 올 때 그때 너에게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뭔 모르고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근데 3달치 되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막 욕설도 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돈도 안 주면서. 안 주면서 제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바쁜데. 그 알바 하실 때 네네. 한층도 그래도 거래장 성실하게 다 붙였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더 억울하죠. 정말 열심히 했고 경비 아저씨한테 잡히면 경비 아저씨한테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야.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음료수도 드리고 훌륭하네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음료수를 딱 드시고 나누더니 101호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 업주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돈 떼어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정말 사장님께서 네.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의 처벌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걸고 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싸움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만일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된다면 감사의 의미로 주휴수당을 헌금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어떤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많이 고민됩니다. 잠깐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렇게 주휴수당을 헌금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네네. 이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긴 하면서도 네네.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게 물론 좋은 의도는 아닌데 네네.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떤 좀 자신의 어떤 신앙적 기준 속에서 더 이렇게 편하게 의사도 표출하고 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는 걸 좀 제약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우리 이 청년 사연을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 친구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은 세상의 바른 기준과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몫이거든요. 지금 뭔가 이 잘못된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무조건 져주거나 이런다면 제2의 이 빵또님과 같은 사연의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도록 본인이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알려주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한번 전화해서 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동 목사입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좀 코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청년이 당한 문제는요,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동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네. 사용자 측이나 근로자 측이 이행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런 것들의 신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들도 불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사회의 정의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당한 자기 자신의 권리 구제죠. 네. 회사 측이 진짜로 어려워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회사가 망했다거나 네. 그래서 자기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 측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라도 선을 베풀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의도적으로 네. 굉장히 악의적으로 더군다나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그런 불의를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를 먼저 회사 측에 문의를 해야 될 것이고 문의를 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할 의사가 없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경고의 의미로 그러면 노동부에 부득이 신고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당연히 뭐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은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서 사업주들이 잘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그를 대비해서 사법경찰권을 줬어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구속도 될 수가 있죠. 지금 그 청년한테 네네. 상대방이 저렇게 그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네. 다만 그런 협박이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미리 네네. 녹음을 해두시고 그게 실제로 고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네. 당당하게 가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에 더 맛있는 것으로 꼭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성윤 노무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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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제 한번 내려볼까요? 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다니는 코너인데요, 코너. 우리 이진우 전사님, 우리가 코너 간다니까. 오셔가지고 한 곡 부르려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 너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 이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곡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김건모가 불렀던
잘못된 만남. 왜 이 곡을 우리가 골랐냐면 뭔가 이 고용주와 이 잘못된 만남이다. 본인도 좀 스트레스에서 좀 캄다운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희 91점! 롱타임 노시 본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사실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데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